한강은 콘크리트 둑과 수문만 있는 평범한 하천일 거야. 라고 생각해온 일본의 한 기상자문 전문가가 한강을 찾아본 후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대체 한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유키 다나카라는 사람이고 도쿄에서 기후회복력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폭우나 홍수가 올 때 도시가 안전하도록 돕는 일을 하죠. 한강 프로젝트에 초청받았을 땐 그냥 또 다른 강 관리 계획이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바다를 건넜습니다. 공항 안은 환한 조명에 넓은 통로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짐 찾는 곳, 택시, 기차역 표지판이 파란 화살표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화살표를 따라 걷다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친절한 공항 직원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웃으며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도쿄에선 모두 예의 바르지만 조용한 편인데 여기선 낯선 이에게도 활짝 인사를 건네주셔서 놀랐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달랐어요. 따뜻하면서도 축축한 기운이 감돌았는데 마치 여름 장마 전날처럼 습했어요. 저는 옷깃을 감싸며 도쿄의 건조한 더위와는 완전히 다른 애라고 생각했어요. 택시가 도착하자 운전기사님이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셨고 저는 영어로 대답하려다 멋쩍었어요. 기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쉬운 말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택시가 출발하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고층 빌딩이 오후 햇살을 반짝이며 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곡선을 그리는 전통 한옥 지붕이 보였어요. 선명한 연두색 나무들이 거리 양옆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몇몇 사람은 우산을 들고 있었죠. 하늘은 맑은데 왜 우산을 쓰지? 궁금해하며 시선을 멀리 돌리자 반짝이는 강 위로 다리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넓고 잔잔한 강은 평범해 보이지 않았어요. 한강이 정말 특별한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책상 앞에서만 여러 도시의 강을 공부했었거든요. 콘크리트 둑과 수문이 떠올랐지만 소풍을 즐기거나 예술 공연을 하는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죠. 택시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 한강 전경이 펼쳐졌어요. 물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강가에는 텐트와 벤치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파릇파릇한 잔디 위를 뛰어다녔고 매끄러운 길 위로 자전거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이건 축제 현장인가? 아니, 그냥 강가야. 라고 혼잣말했어요. 두근거리는 가슴과 긴장된 손으로 택시에서 내려 요금 확인을 했어요. 넓은 유리벽을 가진 큰 건물 앞에 섰는데 그곳이 바로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노트를 꺼냈어요. 미팅 시간, 팀장님 성함, 프로젝트 내용을 확인했죠.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이번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모험 그 자체라는 것을요. 어깨를 펴고 단정히 머리를 정리한 뒤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은은한 음악이 흘렀고 꽃향기가 살짝 퍼졌어요. 회의실이라는 표지판을 따라 반짝이는 복도를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이제 한강의 진짜 이야기를 배울 준비가 됐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긴 탁자 위에 지도, 사진, 다채로운 차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박서윤 팀장님이 앞에 서 계셨죠. 팀장님은 네이비색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계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온 유키 다나카입니다. 라고 인사드렸습니다. 팀장님은 부드럽게 고개 숙여 유키님 반갑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라고 하셨어요. 뒤를 보니 스크린의 공원, 자전거 도로, 강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비치고 있었어요. 팀장님이 포인터를 클릭하며 말했어요. 이곳이 바로 한강입니다. 하지만 이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에요. 서울의 심장이죠.
차분하면서도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에 저는 자연스레 앞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팀장님은 버드나무 아래서 가족이 소풍을 즐기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여름에는 이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줘요.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편안히 쉴 수 있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할머니도 이런 나무 아래서 쉬셨으면 좋겠다라고 떠올렸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물 위에 떠있는 부유 무대였어요. 친구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모습이었죠. 알록달록 조명이 반짝여 마치 반딧불이 같았어요. 팀장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이 무대는 땅 위에 건물을 짓지 않고도 예술을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눈을 감고 강물 소리를 상상하며 마음이 들떴어요. 이어진 지도에는 강을 따라 이어진 80km 자전거 도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도쿄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번화가에서 끊길 때가 많아요. 여기서는 서울 끝에서 끝까지 끊김없이 달릴 수 있죠. 저는 바람을 가르는 기분을 떠올리며 정말 신날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어요. 순간 화면이 잠수교 사진으로 전환되었어요. 절반가량 물에 잠긴 다리 위로 경찰관들이 안전선을 치고 있더군요. 홍수가 오면 이 다리는 일부러 물에 잠기게 설계되었습니다. 강의 힘을 막지 않고 존중하는 방법이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다리를 물에 잠기게 하다니 대담하면서도 현명해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환해졌어요. 콘크리트 벽과 거대한 펌프만 생각하던 제 머리가 단숨에 바뀌었죠. 팀장님이 제 놀란 표정을 보시고 부드럽게 웃으며 내일 더 보여드릴게요. 먼저 차와 한과 드실래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켠에는 따뜻한 차와 알록달록한 한과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한과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달콤함에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한국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지금까지 어떠신가요? 라고 물으셔서 저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빨리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팀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내일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누벼볼 거예요. 모험할 준비 되셨죠? 라고 하셨어요. 저는 노트북을 든 손에 힘을 주며 네, 준비됐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렘 가득한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고 한강 탐험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일찍 일어났어요.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스니커즈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작은 배낭에는 물, 공책, 카메라를 챙겼어요.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달려볼 거예요. 로비 앞에서 서윤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팀장님은 밝은 노란색 바람막이를 입고 헬멧을 건네주셨어요. 준비됐어요? 라고 물으시길래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시간대에 서울 거리는 고요했고 빛이 부드럽게 빌딩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가 자전거 대여소에 도착하니 반짝이는 자전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하늘색 자전거를 골라 안장을 맞추고 탔습니다. 첫 페달을 밟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자전거 길은 길고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고 벚나무가 흐드러진 가지 아래로 달리니 꽃잎이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길가 아래로 넓은 강 위에 작은 낚싯배들이 물결 따라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페달을 밟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는 여의도 공원이에요. 팀장님이 손짓으로 가리켰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소풍 와서 연을 날려요. 저는 상상했죠. 아이들이 웃으며 형형색색 연을 날리는 모습을요. 공원을 지나자 우아한 흰색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아치가 반원처럼 곡선을 그렸어요. 저건 마포대교예요. 밤에는 조명이 켜져 더 예뻐집니다. 저는 속으로 반드시 밤에도 와야겠네라고 다짐했어요. 햇살이 다리 아래로 비쳐 길에 줄무늬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가니 강변에 떠있는 커피숍이 보였어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창 너머 발을 물 위에 살짝 담그고 있었죠. 저는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강 위에서 커피를 마시다니 낭만적이다. 그때 뒤에서 유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미국 사진기자 알렉스 카터가 자전거에서 내리고 저희를 향해 활짝 손을 흔들었어요. 카메라가 목에 걸려 있었고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어요. 너희 기다리고 있었어. 이 빛을 봐. 라고 말하며 재빨리 강물 위로 떨어진 연한 꽃잎을 찍었습니다. 완전히 그림 같아. 세 명이 함께 달리기 시작했어요. 잔디밭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무리로 요가를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밝은 유니폼을 입고 달리기도 했습니다. 경로가 넓은 광장으로 이어지자 팀장님이 멈춰 서서 말했어요. 여기가 에코 가판이에요. 물 위에 지어진 전망대죠. 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에코 데크에 섰어요. 태양빛에 따뜻해진 나무 바닥이 발에 전해졌습니다. 아래로는 물이 맑게 흐르고 작은 물방울이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었죠. 팀장님이 쌍안경을 건네며 저 새들 좀 보세요라고 하셨어요. 저는 멀리 저 새가 바위 위에 고요히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옆에 오리 가족이 일렬로 헤엄치고 있었어요.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도쿄에선 강이 차갑게 느껴질 때도 많았는데 한강은 완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공책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벚꽃, 떠있는 카페, 잔디 위 요가, 저 새와 오리. 이 강은 정말 생명이 흐르고 있다. 잠시 뒤 팀장님이 벤치를 가리켰어요. 저기서 잠깐 쉬어요. 우리는 버드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알렉스가 색색의 종이에 쌓인 샌드위치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단팥이 들어간 떡을 먹으며 부드러운 단맛에 기분이 포근해졌습니다. 알렉스가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종이배를 쫓는 아이, 물결에 반사된 다리 모습, 자전거 바퀴살에 비친 햇빛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진들이 한강이 순간마다 변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려줄 거야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해가 한껏 올라오자 우리는 다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벚나무 아래 소풍 장면이 여전히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한강이 물과 콘크리트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친구처럼 만나는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팀장님이 저와 알렉스를 잠수교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콘크리트 다리처럼 보였죠. 단순한 난간과 포장도로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이미 도로 가장자리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잘 보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전 펜스 뒤에 서 있던 소수의 관람객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오렌지색 조끼를 입은 한 도시 엔지니어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잠수교입니다. 폭우가 오면 이 다리가 일부러 물에 잠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알렉스와 저는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어요. 의도적으로 다리를 물에 잠그다니.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대한 댐을 짓는 대신 강이 이 다리 위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하는 거예요. 압력을 분산시키죠. 그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제어되는 상류의 큰 수문을 가리켰어요. 센서가 물 높이를 감지하면 수문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물이 안전한 속도로 다리를 덮도록 하는 거죠. 경찰과 자원봉사자가 차량과 보행자를 안내합니다. 이윽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잦아드는 것 같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 순간을 보려 온 거였으니까요. 다리 주변 물살이 점점 불어났고 노란 경고등이 깜빡이며 차량 진입을 막았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죠. 보행자는 접근을 중단해 주세요. 저는 펜스를 꼭 잡고 반쯤 잠긴 도로를 바라봤습니다. 바퀴 자국 주변으로 소용돌이가 일었어요. 차량은 이미 안전한 높이로 이동한 상태였고 사람들은 우산 아래 모여 차분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어우러져 강렬하지만 통제된 교향곡 같았어요. 알렉스는 연신 사진을 찍었고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책상 앞에서만 공부하던 이론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강은 적이 아니라 도시 설계의 파트너였습니다. 몇 분 뒤 빗줄기가 잦아들고 수위가 안정되자 엔지니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보셨죠? 이 다리를 이렇게 만든 이유를요. 다리가 견고하고 침수는 계획의 일부인 겁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얕은 물에 손가락을 담갔어요. 시원하고 투명한 물이 손가락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물살이 살짝 손가락을 당겼지만 부드러웠죠. 빗방울이 멎자 다리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흐릿하지만 선명한 빗줄기가 강 위를 가로질렀어요. 팀장님이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많은 전문가가 위험하다고 했지만 자연과 함께 일한 덕분에 수십 년간 서울을 안전하게 지켜왔습니다. 제가 크게 숨을 들이쉬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감탄스러워요. 라고 속삭였어요. 엔지니어님이 센서와 숨은 설명이 담긴 작은 팸플릿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차트와 그래프를 흘기 살펴봤는데 홍수 피해가 크게 줄었다는 기록이 빼곡했어요. 숫자와 도표가 사람과 이야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리가 마르고 평온해진 모습을 보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도시계획은 물을 막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라고요. 잠수교는 강의 힘을 존중하며 사람을 지키는 대담한 답이었어요. 그날 저녁 노트를 정리하며 한국 사람들이 한강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깊이 존중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고향에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모험이 계속될 것임을 알았죠. 스릴 넘쳤던 잠수교 현장을 뒤로하고 팀장님과 알렉스와 함께 컨퍼런스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옷은 빗물에 축축했고 공책엔 물방울이 흩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몸이 오히려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죠. 이제 한강 관리의 진짜 중심, 한강통합운영센터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센터 외관은 현대식 박물관 같았어요. 유리벽이 오후 햇빛에 부드럽게 반짝였죠.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겨주었습니다. 넓은 홀이 펼쳐졌고 한쪽 벽면에는 실시간 한강 지도가 크게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강줄기가 형광 같은 선으로 그려지고 다리와 수문 옆에는 숫자가 깜빡였어요. 하얀 유니폼에 초록 한강 로고가 선명한 젊은 엔지니어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다나카님. 한강통합운영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 엔지니어입니다. 한강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컴퓨터가 줄지어 있는 작업 공간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니터에는 색색의 그래프가 춤추듯 오르내렸어요. 이 그래프들은 수위, 강수량, 유속을 기록합니다. 김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붉은 선이 급격히 상승하는 차트를 가리키며 폭우 예보가 뜨면 즉시 알림이 가고요. 수문을 초 단위로 여닫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말했어요. 도쿄에선 댐 조절에 몇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빠르면 큰 도움이 되겠네요. 엔지니어는 환하게 웃으며 네, 한 초가 중요합니다라고 답했어요. 다음으로 그녀가 작은 카메라들이 줄지어 선 곳으로 안내했어요. 대형 CCTV가 아닌 작고 날렵한 렌즈들이 강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이 카메라로 둑이 침식되는지 시민이 위험 지역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알렉스가 하나를 들어 확대해 보더니 낭송하듯 말했어요. 벤치 밑으로 강아지가 숨어 있네요. 모두 웃었죠.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둥근 탁자에 둘러앉은 곳으로 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스마트폰용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그림과 문자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미끄러운 곳, 부러진 의자, 길 잃은 반려동물까지 앱으로 신고합니다. 김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우리는 하루 200건 넘는 신고를 받고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해결해 줍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동네는 민원 처리에 몇 주 걸릴 때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에선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며 일하는 모습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엔지니어는 부드러운 조명이 가득한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이곳은 비상 상황 시 24시간 운영되는 컨트롤룸입니다. 방 안에는 스크린이 도열하고 전문가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물난리가 나면 여기서 도시 전역을 지휘합니다. 저는 자판을 두드리고 이어폰 너머로 보고를 듣는 전문가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빨간 경고가 깜빡여도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 팀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았습니다. 각 파트가 제각기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도록 도와주었죠. 나오기 전 저는 김 엔지니어께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어요. 이렇게 촘촘한 운영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우리는 매일 강에게 배웁니다 라고 답했어요. 버스로 돌아오는 길에 공책을 꺼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지도가 있는 화면, 빠른 수문 조절, 시민 신고 앱, 그리고 컨트롤룸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는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책 맨 아래에 크게 적었어요. 서울의 한강통합운영센터는 벽돌과 전선이 아니라 자연을 듣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번 장의 주제가 협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기술이 함께 도시를 지키는 이야기 말입니다. 국제 컨퍼런스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노트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컨퍼런스장은 밝고 넓었으며 여러 나라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마이크와 물잔이 놓인 긴 테이블이 있었고 뒤편엔 거대한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한강 프로젝트에서 배운 지식을 당당히 나누고 싶었어요.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에서 온 엔지니어와 도시 기획자, 시장님들이 앉아 계셨죠. 저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온 유키 다나카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해뜰 무렵 한강 모습이었어요. 고요한 물결에 햇빛이 부드럽게 반사되는 장면이었죠. 저는 새들이 날고 벚꽃잎이 떠다니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마치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잠수하는 잠수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도로를 물이 덮는 장면에 몇몇 분이 숨을 삼키셨죠. 저는 센서와 스마트 수문이 물을 안전하게 다리 위로 흐르게 하는 원리를 설명했어요. 강을 막는 대신 흐름을 존중합니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운영센터 모습이 담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반짝이는 지도, 시민신고 앱, 자원봉사팀 사진이 떴죠. 시민들이 신고하면 하루 만에 대부분 해결됩니다. 실시간 시민 참여가 운영의 핵심입니다. 아디언스 중 몇 분께 질문했죠. 여러분 중 실시간으로 강가 문제를 처리하는 도시를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소수의 손만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 화면 속 김 엔지니어 모습을 가리키며 이분처럼 사람의 마음이 기술을 움직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따스한 미소가 화면 너머로 전해졌죠. 마지막으로 강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커뮤니티 요가를 즐기는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조용한 경외감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닙니다. 자연과 기술, 시민이 하나 되는 서울의 심장입니다. 라고 결론 지었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뜨거운 박수가 터졌어요. 박수를 받으며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몇몇 시장님과 기획자님들이 다가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 저는 햇빛이 내리쬐는 밖으로 나왔어요. 국기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서울 모델에 대한 관심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공책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강은 도시를 나누기도 연결하기도 합니다. 서울은 연결을 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을 찾았어요.
분홍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사람들이 강가를 거닐었습니다. 멀리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한강의 평화를 더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평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진정한 친구가 된 셈이었죠.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반짝였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강 고마워요. 제 여정은 끝났지만 한강 이야기는 저와 전 세계 도시들을 위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위로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